아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까? 병태 씨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저녁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아내가 묻습니다. 뭐라고 했느냐고. 병태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병태 씨 65세. 수원시 영통구 28평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삽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결혼해 살고 있습니다.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4살입니다. 병태 씨는 손녀를 5번 봤습니다. 태어났을 때 돌잔치 설날 2번, 추석 1번, 5번. 3년 동안 5번입니다. 병태 씨는 38년을 인쇄소에서 일했습니다. 27세에 견습공으로 들어가 기장까지 올랐습니다. 새벽부터 잉크 냄새를 맡으며 기계를 돌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잉크가 배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왼손 검지 끝이 검습니다. 38년의 흔적입니다. 병태 씨의 휴대폰에는 아들 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름 옆에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즐겨찾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통화 기록을 보면 1달 전입니다. 그것도 아들이 건 전화입니다. 병태 씨가 먼저 건 전화는 3달 전입니다. 3달에 1번. 1년이면 4번. 10년이면 40번. 아버지와 아들이 10년 동안 나눌 수 있는 대화가 40번 뿐이라면 한 번 한 번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병태 씨는 전화를 걸고 싶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안부를 물으면 한마디로 끝납니다. 잘 지내냐? 네. 밥은 먹었냐? 네. 손녀는 잘 크냐? 네. 네. 그 짧은 대답들이 쌓이면 대화가 아니라 보고서가 됩니다. 병태 씨는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아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아빠 무릎에 올라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주말마다 같이 자전거를 탔습니다. 중학교까지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멀어졌습니다. 대학교 때 더 멀어졌습니다. 취업하고 나서는 명절에만 얼굴을 봤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에도 짧아졌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며 말합니다. 아들한테 전화 좀 해보라고. 병태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쉽니다. 그 한숨 소리가 부엌에서 거실까지 들립니다. 병태 씨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놓습니다. 이 동작을 오늘만 3번 했습니다. 한 달이면 90번, 1년이면 1000번 넘게 병태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끊기를 반복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의 절반 이상이 자녀와 대화 부족을 느끼고 그중 30%는 하고 싶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삼킨다고 합니다. 병태 씨가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태 씨가 전화를 걸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미안해서가 아닙니다. 서운해서도 아닙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이 바쁘다고 끊을까봐. 그 짧은 거절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병태 씨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병태 씨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남편이 되는 법은 결혼식장에서 얼핏 배웁니다. 직장인이 되는 법은 회사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되는 법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냥 아버지가 됩니다. 매뉴얼 없이 연습 없이 준비 없이. 병태 씨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팝상에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습니다. 칭찬을 들은 기억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월급 봉투로 전달되었습니다. 매달 봉투를 어머니에게 건네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병태 씨는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했습니다. 병태 씨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감격했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안았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쁘다, 잘 왔다, 사랑한다.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있었습니다. 입까지 올라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병태 씨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잉크 묻은 손으로 표현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에 돌아와 월급을 벌었습니다. 학원비를 댔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결혼 자금을 보탰습니다. 그것이 병태 씨가 아는 유일한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돈이라는 언어. 그런데 아들은 다른 언어를 원했습니다. 병태 씨는 기억합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병태 씨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기계를 돌리는데 너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느냐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 방문이 3년째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병태 씨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 잘못이 아니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태 씨를 그렇게 만든 것은 환경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 침묵이었고, 사회에서 배운 것이 참는 것이었고, 직장에서 배운 것이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말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병태 씨는 생각합니다. 돈은 전했는데 마음은 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월급 봉투는 토착했는데 사랑은 토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모르는 거라고. 아들은 아버지가 새벽에 나가는 것만 봤지 왜 새벽에 나가는지는 들은 적이 없다고. 아들은 아버지의 월급 봉투를 받았지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병태 씨는 아내의 말이 맞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병태 씨를 더 아프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손녀입니다. 4살 손녀. 병태 씨는 손녀를 안아본 적이 5번뿐입니다. 손녀가 할아버지를 알아볼까요?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병태 씨에게는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3년 전 추석입니다. 아들 부부가 수원에 왔습니다. 손녀는 돌이 지난 직후였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이틀을 준비했습니다. 병태 씨는 과일을 깎았습니다. 사과를 깎는 손에 잉크 자국이 보였습니다.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손을 숨겼습니다. 식사 자리가 어색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녀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만 연신 반찬을 올렸습니다. 병태 씨는 밥을 먹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직장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월급은 되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며느리가 손녀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는데 병태 씨가 말했습니다. 이유식 말고 밥을 먹이라고. 우리 때는 돌만 지나면 밥을 먹였다고. 며느리가 웃으며 탑했습니다. 요즘은 천천히 진행한다고. 병태 씨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경험을 무시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너무 예민하다고.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병태 씨의 다리를 밑에서 걷어찼습니다. 병태 씨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한 말인데 왜 다들 표정이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들 부부는 예정보다 일찍 떠났습니다. 아들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며느리한테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병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뒤로 3년입니다. 명절에 만나도 짧아졌습니다. 대화는 더 줄었습니다. 손녀를 안아보고 싶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입니다. 병태 씨는 생각합니다.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한마디가 3년을 만들었습니다. 병태 씨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38년 가장으로 버텨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사과한다는 것. 그것은 병태 씨 세대에게 가장 낯선 행동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전화 한 번만 하라고. 병태 씨는 고개를 돌립니다. 남자가 무슨 그런 전화를 하느냐고. 아내는 한숨을 쉽니다. 또 한숨입니다. 그 한숨이 3년째 이 집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태 씨가 정말 무서워하는 건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했는데 아들이 받아주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두려움입니다. 병태 씨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38년을 인쇄소에서 일했습니다. 인쇄는 정확해야 합니다. 잉크가 묻어야 글자가 보입니다. 종이 위에 잉크가 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백지에 불과합니다. 병태 씨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에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상대에게는 백지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은 토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병태 씨가 찾은 한 줄입니다. 단순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을 받아들이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전화를 걸었다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3년 동안 아내의 한숨을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손녀 사진을 휴대폰으로만 봤습니다. 병태 씨는 이 한 줄을 3가지로 풀어봅니다. 첫 번째, 잉크가 종이에 닿아야 글자가 됩니다. 병태 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만 있으면 사랑이 아니라 비밀입니다. 비밀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비밀은 오히려 벽이 됩니다. 병태 씨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아들이 본 것은 화내는 아버지, 간섭하는 아버지, 침묵하는 아버지뿐이니까요. 두 번째, 숫자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병태 씨가 아들에게 하루에 한 번 하고 싶은 말을 삼킵니다. 하루 한 번이면 한 달 30번, 1년이면 365번, 3년이면 1000번이 넘습니다. 1000번 넘게 삼킨 말들이 병태 씨의 가슴에 쌓여 있습니다. 그 무게가 병태 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에 한마디만 건네면 어떨까요? 한 달 30마디, 1년 365마디, 3년이면 1000마디가 넘습니다. 1000번의 침묵과 1000마디의 대화. 어느 쪽이 관계를 살릴까요? 세 번째, 병태 씨는 표현과 간섭을 구분하기로 합니다. 3년 전 추석에 병태 씨가 한 말은 표현이 아니라 간섭이었습니다. 이유식 대신 밥을 먹이라는 것. 요즘 엄마들이 예민하다는 것. 그것은 경험을 나눈 게 아니라 판단을 내린 겁니다. 표현은 내 감정을 전하는 것이고 간섭은 상대의 선택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병태 씨에게 필요한 것은 간섭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병태 씨는 식탁에 앉아 종이를 꺼냅니다. 인쇄소에서 쓰던 습관입니다. 중요한 건 적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종이에 씁니다.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첫 줄, 미안하다. 둘째 줄, 며느리에게 무례했다. 셋째 줄, 손녀를 보고 싶다. 세 줄입니다. 그 세 줄을 쓰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잉크 묻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병태 씨가 종이에 쓴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입니다. 아내가 종이를 읽고 울었습니다. 병태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말을 쓸 줄 몰랐다고. 38년을 같이 살면서 이런 글을 처음 본다고. 병태 씨는 깨닫습니다. 아들에게만 말하지 못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는 것을. 병태 씨의 집에는 감정을 숨기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실 책장 위 사진 한 장입니다. 아들 돌잔치 사진입니다. 병태 씨가 아들을 안고 있습니다. 30년 전 사진입니다. 병태 씨의 얼굴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잉크 묻은 손으로 아들의 볼을 만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병태 씨는 매일 봅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 사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진은 거실에 있는데 마음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번 이 사진을 봅니다. 한 달 30번, 1년 365번, 30년이면 10,000번 넘게 봤습니다. 10,000번을 바라본 사진인데 사진 속 그때의 마음을 한 번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 사랑이 전해집니까? 두 번째, 현관 신발장 안 운동화입니다. 병태 씨는 2년 전에 운동화를 샀습니다. 아들과 같이 걷자고 사둔 겁니다.
아들이 오면 같이 영통호수공원을 걸으려고. 그런데 아들이 올 때마다 시간이 짧아 한 번도 신지 못했습니다. 운동화에 아직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새 운동화가 2년째 신발장 안에서 낡아가고 있습니다. 운동화는 병태 씨의 기대입니다. 꺼내지 못한 기대, 말하지 못한 제안. 질문합니다. 이 운동화를 아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같이 걷자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안방 서랍 속 용돈 봉투입니다. 병태 씨는 매달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둡니다. 손녀 줄 용돈입니다. 명절에 주려고 모아둡니다. 그런데 명절이 짧아지면서 건네지 못한 봉투가 쌓였습니다. 지금 5개입니다. 50만 원. 한 달 10만 원이면 1년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병태 씨는 돈으로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방식 그대로. 그런데 봉투가 쌓이고 있다는 건 그 방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합니다. 봉투 대신 전화 한 통이 더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병태 씨의 물건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통로가 없습니다. 사진도 운동화도 용돈 봉투도 전부 병태 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물건 안에 갇혀 있으면 상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건을 꺼내야 합니다. 아니, 물건보다 먼저 말을 꺼내야 합니다. 병태 씨는 기준을 세우기로 합니다. 젊었을 때는 침묵이 미덕이었습니다. 60대 초반까지는 아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사이 3년이 흘렀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첫 번째 기준. 일주일에 한 번 먼저 연락합니다. 대단한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병태 씨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합니다. 통화가 어려우면 문자면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더라. 손녀 사진 보내줘라. 아빠가 수박 샀다. 한 줄이면 됩니다. 그 한 줄이 실이 됩니다. 실이 모이면 줄이 됩니다. 줄이 모이면 다리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달에 4번. 1년에 52번. 3년이면 150번이 넘습니다. 3년간 1000번 삼킨 말 대신 150번의 짧은 연락이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 판단 대신 질문을 합니다. 병태 씨는 자기도 모르게 판단을 내립니다. 이유식 말고 밥을 먹여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즘 애들은 왜 그러냐. 이 말들은 전부 판단입니다. 상대의 선택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병태 씨는 판단을 질문으로 바꾸기로 합니다. 요즘 이유식은 어떻게 만드느냐? 손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내가 도와줄 거 없느냐? 같은 관심이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판단은 벽을 세우고 질문은 문을 엽니다. 세 번째 기준.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은 합니다. 병태 씨에게 가장 어려운 기준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약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려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병태 씨는 미안하다는 말을 편지로 쓰기로 합니다. 전화로는 아직 어렵습니다. 얼굴을 보고는 더 어렵습니다. 편지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쇄소에서 38년 동안 글자를 다뤘으니까요. 글자의 힘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병태 씨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편지를 쓰겠다고. 아내가 놀랍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정말이냐고. 병태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내가 편지지와 봉투를 사옵니다. 꽃무늬 편지지입니다. 병태 씨는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펜을 잡으니 손이 기억합니다. 38년 동안 글자를 만지던 손입니다. 그 손이 이제 아들에게 보낼 글자를 만듭니다. 한 가지 더. 병태 씨는 시니어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봤습니다. 노인 대상 심리상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무료입니다. 병태 씨는 아직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저장한 것이 시작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그런데 기준을 세우고 나서도 병태 씨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병태 씨는 밤마다 편지를 씁니다.
한 줄 쓰고 지웁니다. 또 쓰고 지웁니다. 사흘째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편지지 3장을 버렸습니다. 마음에 드는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병태 씨는 자기가 뭘 두려워하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릅니다. 오늘 병태 씨의 두려움에 이름을 붙여봅니다. 병태 씨의 것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거절에 대한 공포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아들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바쁘다고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거절이 병태 씨를 얼어붙게 합니다. 병태 씨가 침묵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자기 마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면 거절당할 일도 없습니다. 전화를 안 걸면 끊길 일도 없습니다. 침묵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이 병태 씨와 아들 사이에 3년의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병태 씨는 생각합니다. 인쇄소에서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잉크가 번지면 다시 찍으면 됐습니다. 종이가 밀리면 다시 맞추면 됐습니다. 기계가 멈추면 꽂히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 앞에서는 실수를 두려워할까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할 수 있는데, 한번 거절당했다고 영원히 다치는 것이 아닌데, 병태 씨의 두려움은 또 하나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병태 씨는 65세입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7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병태 씨에게 남은 시간이 20년인지, 10년인지, 5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5년이라면 3년을 이미 낭비한 겁니다. 병태 씨에게 자존심이 더 중요할까요? 관계가 더 중요할까요? 이것은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자존심에서 관계를 지키는 자존심으로. 병태 씨는 편지지를 다시 꺼냅니다. 4번째 편지지입니다. 이번에는 지우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첫 줄을 씁니다. 아들아. 이 2글자를 쓰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잉크 묻은 손가락이 종이 위를 지나갑니다. 38년 동안 남의 글자를 찍던 손이 처음으로 자기 마음의 글자를 씁니다. 병태 씨 한 가지만 더 말해도 될까요? 당신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너무 커서 입이 작았던 것뿐입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병태 씨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에 갔습니다. 창구에서 우표를 붙이며 손이 떨렸습니다. 38년 동안 인쇄물을 발송한 손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발송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우체통에 봉투를 넣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3년 전 추석에 며느리에게 무례한 말을 해서 미안하다. 내가 화난 거 안다. 아빠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랬다. 손녀 얼굴이 보고 싶다. 시간 되면 수원에 와라. 호수공원 같이 걷자. 운동화 사놨다. 그게 전부입니다. 10줄이 안 되는 편지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병태 씨는 불안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기다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병태 씨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편지 받았다고. 그리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가겠다고. 병태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병태 씨는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온단다. 아내가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뭘 해먹이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태 씨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진실. 말하지 않으면 마음은 토착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안전하지만 관계를 살리지 못합니다. 기준. 일주일에 한 번 먼저 연락하고 판단 대신 질문을 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은 하는 것. 이것이 관계를 되살리는 시작입니다. 행동. 오늘 한 줄을 쓰는 것. 한 통을 거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병태 씨는 현관 신발장을 엽니다. 운동화를 꺼냅니다. 가격표를 뗍니다. 2년 만입니다. 운동화를 현관에 나란히 놓습니다. 일요일에 아들과 같이 신을 겁니다. 호수공원을 걸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실 책장 위 돌잔치 사진 속에서 30년 전의 병태 씨가 웃고 있습니다. 잉크 묻은 손으로 아들의 볼을 만지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그 손과 오늘 편지를 쓴 손은 같은 손입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입니다. 그때는 말없이 안기만 했고 오늘은 말을 꺼냈다는 것. 잉크는 종이에 닿아야 글자가 됩니다. 마음은 말에 닿아야 사랑이 됩니다. 병태 씨의 편지는 10줄짜리 짧은 글이었지만 3년의 침묵보다 무겁고 따뜻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병태 씨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